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여러분은 고향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는지요? 전주가 고향인 전주분들이 모여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재경 전주 시민회를 올 초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4개 재경시군 향후회 가운데 가장 늦은 올해 초 1월에 출범한 재경 전주시민회. 단순한 고향 사랑 모임에서 벗어나 미래형 시민단체의 모습을 꿈꾸고 있는데요. 류균 초대 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예, 초대 류균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침 일찍 또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새벽밥 드시고 오셨겠어요? 예. 밥은 안 먹고 굶고 왔습니다. 예. 방송하려면 네. 굶고 하는 게 오히려 편하죠. 아유, 죄송합니다. 예. 고향 전주는 얼마 만에 어떻게 자주 오는 편이세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는 편입니다. 예. 고향 떠난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64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대학 들어가서 물론 뭐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고향은 뭐 언제나 가까운 지척에 있는 네. 제 마음, 예. 제 어머니의 품, 또 아버지의 그늘 이런 곳이죠. 그러니까 네. 항상 뭐 고향 떠났다는 생각을 굳이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예. 항상 제 옆에는 고향 전주가 있었죠. 가족 친지분들도 지금 더러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대체로 우리 세대들이 예. 자식 교육 때문에 다들 뭐 지금 우리 전주 같은 데는 종친회도 있고 또 일가 친척도 보면 계시지만 오히려 우리 후세대들까지도 전부 서울로 이렇게 이사 가서 있어서 여기 와서 친척들 만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옛날 친구들, 예.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주로 만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누구나 고향은 있는데 한 번 고향은 영원한 고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늘 어떻게 전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셨는지요? 그렇습니다. 타양에서도. 예, 이 전주는요. 네. 저한테도 그렇고 전주에서 낳고 자란 분들한테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만 하더라도 제가 전주 류씨고 그리고 전주 류씨의 그 족보를 들춰보니까 고려 시대 때 전주에 와서 예. 어찌 보면 전주 이시보다도 일찍 전주에서 터잡았고 또 그래서 사실은 전주가 뭐 1000년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1000년 내내 예. 전주를 지켜온 다만 지키는 거를 제대로 잘못 지켜가지고 예. 요즘 열심히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 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도 고향이 전주라는 걸 이제 90년대에는 또 숨기고 살았던 분들도 간혹 있었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전주라고 딱 집어 얘기하기보다는 전라도 하면 어쩐지 맞아요. 뭐 저도 잠시 고등학교 때 서울에 유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라도라고 하니 그 하숙집 주인이 어쩐지 다른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고 일찍이 전라도에 대한 시선이 왜 이럴지 하는 그런 곱지 것을 않은. 느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굳이 내가 전라도다 이렇게 얘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99%는 특히 전주 같은 데는 자랑스럽죠. 그럼요. 예. 전주가 어느 뭐로 내놔도 예. 과거에는 호남의 대표였고 지금도 이 전라북도 사람들이 그래도 전북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전주로 예. 모여들고 네. 또 그 모여든 사람들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주는 어디다 내놔도 그렇습니다. 인심 좋고 음식 네. 좋고 예. 잠자리 편하고 그래서 정말 빠지지 않는 그런 고향 자랑을 얼마든지 며칠이라도 하라면 할 수가 있는 데가 전주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통의 멋이 남아있고 또 인정이 넘치는 곳이 우리 전주 전라북도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제 여는 말에도 우리 출향한 전주 분들이 올 초에 재경 전주 시민회를 만들어서 고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초대 회장을 맡으셨다 했는데 그 동안에는 어떤 재경 뭐 향후의 개념으로 이런 그 조직이 없었습니까? 예, 서울 사람인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듯이 전주 시민회는 전주시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전주시에 대한 애정만이 아니고 예.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뭔가를 고향을 위해서 좀 움직여 볼 때가 아닌가 이런 네, 시대 정신이 좋습니다. 예. 좀 바뀌어서 네. 이번에 사실은 2년 전에 도민회가 아주 면모를 일신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림의 김홍국 회장이 예. 비교적 그동안에는 이 역대 회장님들이 다 70대 였는데 60대로 세대 교체도 됐고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기업인으로서 의욕을 가지고 애항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활발해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주에 시민회가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전주가 오히려 구심점 노릇도 하고 조금 이렇게 균형도 잡아주고 앞장서서 서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저는 사실은 뭐 예. 제가 나이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고사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전주류시인데 예. 전주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려면 한참 써야지 예. 잘한 게 없다. 우리 전주 유시들이 전주 유시 발전에 크게 기여가 되지 않고 회방론 측면도 옛날에는 덜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자격이 없다. 그랬더니 거꾸로 치고 들어오기를 자격이 없다고 반성문을 쓴다니까 예. 반성문 쓰는 의미에서 맡아갖고 좀 초대 회장을 맡아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해봐라. 예. 이렇게 강권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예. 하게 됐습니다. 초석을 다진다고 하잖아요. 초대 회장 도민회 같은 경우도 김홍국 하림의 회장님께서 잘 이끌어가고 있어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 중인데 이제 전주 재경 전주 시민회도 유근 회장님을 또 영입을 했으니까 초대 회장으로 아주 뭐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살아온 삶의 이력을 보니까 언론인으로서 35년 활동하셨더라고요. 기자 생활 오래 하셨던데 그 이야기도 잠깐 해주신다면요. 언론인 생활을 시작한 것은 이 한국이란 나라가 막 산업사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을 해가지고 나라가 내이션 빌딩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때입니다. 나라가 막 발전해가고 공장이 들어서고 뭐 이런 시대를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 쪽에 서서 그 발전을 홍보하고 또 그것을 좀 널리 이렇게 알리고 그런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산업사회에 주름이 생기고 그늘이 생겼어요. 예. 예를 들면 그 산업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어느 한쪽은 공장이 막 들어서서 날이 갈수록 급속하게 도시화가 되고 발전을 하는 반면에 농경사회인 우리 이쪽은 상대적으로 그런 산업화가 더디어 가지고 낙후되고 소외되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자기 포기랄까 이런 그늘이 많이 생겼는데 예. 제가 몸담고 있는 것이 이쪽이다 보니 고향 쪽이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인가
열심히 나라 잘 돼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쫓아가다 보니까 예. 우리가 그늘진 곳을 제대로 보지 않았지 않은가 이런 반성도 네. 하게 됐고 네. 그 존경하고 또 평소에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이고장 출신의 대표적인 한국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인으로 전북 부안 출신의 박권상 네, 씨가 네, 네. 계시죠. 예. 그- KBS 전 사장님 하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모시고 같이 일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박권상 사장께서 평생의 그 언론인의 화두로 삼는 것이 예. 언론은 권력이 아니다. 언론은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진실을 쫓는 쫓을 따름이다. 절대 이 세 마디를 박권상 선배께서 후학들한테 귀한 가르침이네요. 후학들한테 예. 늘 강조하고 했는데 네. 지금 우리 언론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스스로 뒤를 돌아다 봐야 되지 않은 알겠습니다. 예. 것인가. 지금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예. 언론이 다른 권력과 함께 개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스스로 개혁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회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을 밝히고 네. 진실을 쫓는 그런 본연의 임무에 어느 때보다 충실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자,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또 해주셨던 우리 지역 출신 박권상 전 KBS 사장님의 영향을 받아서 전원회라는 것도 만드셨더라고요. 예, 네. 그건 박원상 선배께서 전원회도 만들으셨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도 최초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박권상 선배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하숙하던 하숙집 관운동에 하숙집이 있었는데 예. 그 하숙집에 우리 이 박권상 선배 동료 그래도 전부 대부분이 10분 중에 5분이 전북 출신인데 돌아가신 조세영 씨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만든 것이 관훈클럽이고 또 그 10여 년 후에 또 박권상 선배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언론인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예, 그래서 전원회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몸은 비록 고향을 떠나 있지만 우리 전주, 전북에 대한 소식은 항상 귀를 열어놓고 듣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낙후 전북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뭔가 혁신, 크게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정치인들이나 자치단체장들이 이제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들에게 좀 고언을 좀 해주신다면. 그분들이 책임을 하나도 안 진다. 책임을 안 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분들 역시 전라북도의 한계에 부딪혀서 물론 전라북도의 리더들이다 보니까 예. 열심히 리더 노릇을 한다고 하지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들한테 책임을 묻거나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지금은 도민, 시민, 여기 지금 250만 인구가 180만으로 줄어들었고 200만이 붕괴됐죠. 예, 네, 네. 그에 따라서 모든 경제 지표가 전국 최하위다. 도지사 시장 군수가 잘못해가지고 그 결과가 왔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오히려 큰 다른 대한민국적 상황에서 그렇게 전라북도가 몰려 있었을 뿐이다. 우선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예. 그러면 거기서 뭘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모색하는 것이 더 빠르다. 그런데 그 시작은 역시 전라북도에 대한 고향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 21세기는 네. 그런 과거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희망과 미래가 오히려 전라북도에서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새만금만 하더라도 예. 지금 뭐 도민들은 그동안 새만금이 30년 됐거든요. 새만금 피로증에 벌써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의도 140배나 되는 1억 2천만 평의 새로운 엘도라도를 만들어내는, 이건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일이고 네. 아시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거 한국의 70년대 시작한 산업화처럼 빨리빨리 가지고 될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천천히 지혜를 모아서 정말 새만금에 미래에 뭘 담을 것인가, 새만금에 어떤 희망을 갖다 놓을 것인가, 네.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모색해 가는 것이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그렇고 지방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시군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민회의 뜻을 고향에다 두고 고향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고 싶은, 뭔가 생각을, 아이디어를 좀 창의적으로 내고 싶은 네.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이 모여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어떤 것이 최선이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가장 창의적이고 이런 것을 좀 함께 모색해보는 시기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나온 30년이 터덕거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희망 고문이 아니다. 희망을 갖고 새만금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이제 해안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듣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 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미래의 먹거리, 우리 전주와 전라북도를 성장시킬 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코로나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우스개 얘기를 하나 하죠. 제 이름이 균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맨날 제 어렸을 때는 무슨 병균, 세균, 원균 뭐 이런 놀림받았겠어요. 놀림받았죠. 예. 그런데 요 얼마 전에 제가 저하고 이름을 비슷하게 쓰는 사람 중에 정세균 총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국무총리. 네. 네. 현 국무총리인데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아니, 우리 정세균 총리가 총리가 되자마자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꼼짝없이 코로나 총리가 됐는데, 네. 정세균 총리는 이름자 안에 그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균, 정세균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어서 그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균이 세상을 위태롭게 하는 코로나 균을 지금 잘 컨트롤하고 쫓아내고 박멸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도 우리 정세균 총리가 예. 이름을 잘 써먹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새만금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라는 것은 바로 디지털 시대에 예. 그것이 식품이 됐든 의학이 됐든 문화가 됐든 뭐 이런 것이 새롭게 21세기 그 기술 산업, 새로운 산업이 그 전면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테스트 베드가 바로 새만금이다. 까꿀로 지금 3년 후에 예. 잼버리가 받아놓은 밥상인데 새만금에서 열리죠. 예, 부안에서 열리는데 예. 그거 지금 현 지사가 그거 유치를 해놨습니다. 그건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부 일심동체가 돼서 이 잼버리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 잼버리에 뭘 갖다 놔을 것인가. 전라북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문화 잼버리입니다. 전라북도는 제가 엊그저께 텔레비전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판소리꾼이 예. 세계적인 그 한국의 젊은 테너하고 이렇게 앙상블을 해서 콜라보 비슷하게. 콜라보 네네네. 해가지고 사중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판소리를 가지고
관중을 압도하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런 프로그램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잘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문학 콘텐츠를 잼버리에 갔다가 세계적인 뭐 쓰리 테너 같은 사람들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젊은 테너 부르고 우리의 판소리에 정말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소리꾼들 많이 있죠. 같이 앙상블을 해서 프로그램을 올리고 우리나라 전주가 지금 우리 UMC도 아시겠지만은 전주는 영화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영화의 네. 도시라는 전통은 옛날 자유당 시절부터 전주가 영화 제작의 메카였습니다. 그랬군요. 음식 잘하죠? 네. 이 잠자리가 편하죠? 그래서 인심까지 좋아가지고 영화 찍다가 흥행이 안 돼가지고 영화 배우 스태프들이 밤중에 다 도망가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영화 촬영을 이 세 가지 때문에 전주에 와서 엄청나게 많이 찍었어요. 내로를 하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감독들이 네. 유현목 씨다, 뭐 이강천 씨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한데 그런 분들이 흥행이 안 되면 야반도주 하는데 여관 주인들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둬요. 몇 달 후에 다시 어디선가 돈을 빌려와 가지고 밥값 밀린 것을 갚고 다시 영화 촬영을 해서 또 다른 영화를 만들어내고 이런 고장이 그리고 6.25 때 가장 폭격을 덜 맞은 것이 전라북도였기 때문에 그 촬영의 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렇군요. 이런 연유 때문에 예. 전주는 지금도 기생충도 왜 여기서 세트가 왜 마련됐겠습니까? 맞아요. 스태프들이요 경상도로 안 가려고 합니다. 전라도 전주 쪽으로만 가서 찍자고 그럽니다. 음식 좋고 네, 또 인심 좋고. 인심 좋고. 네. 이런 바탕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예. 새만금에다 그런 문화 콘텐츠 산업을 만들어야 육성해야 되고 된다. 펼쳐야 된다. 네. 자, 많은 게 있습니다만 네. 우선 잼버리 때 어. 그런 것을 한번 무대에 올릴 필요가 좋습니다. 있다. 예, 새만금 개발청장님도 언젠가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영화의 새만금에도 이제 영화 세트라든지 이런 걸 좀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똑같은 말씀으로 또 사실 해주시네요. 말씀을 나눴죠. 그렇군요. 청년들이 해마다 한 7천 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의 청년들 너무나도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청년들을 위해서도 또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지금은 그건 뭐 과거도 마찬가지인데 청년들이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고 예. 말은 뭐 제주로 보낸다 이런 것 때문에 서울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서울에서도 막막합니다. 오히려 엘도라도는 이 지역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이 있고 전라북도의 각 시군마다 특징적인 미래 산업이 있습니다. 영남에서 굴뚝공장 때문에 공해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는 한계에 도달했는데 여기는 신천지가 지금 이제 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신천지는 사실은 아니에요. 종교적인. 네. 정말 새로운 세상이 네,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이 우리 청년들이요 조금만 유인책을 써주면 이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시민단체들이 이제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예. 청년들을 위한 그런 장을 그런 토론회를 그런 소통의 장을 많이 열어서 인력을 접어두고 또 거기에는 기업들이 전라북도 와야 되거든요. 근데 전라북도에 지금은 아직 그걸 의식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노력하면 대기업들이 새만금에 또 어디에 전라북도 어디에 그래서 이 새만금의 계획 시티 이것이 굉장히 지금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거기에 다 투입돼 가지고 이럴 수 있으면은 이게 지금의 취직난 인력난 예. 이게
앞으로는 오히려 구인난이 어. 될 날이 머지않아 저희 앞에 오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전주에 전북에 또 희망이 있는 어떤 메시지를 해주신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오늘 유근 회장님하고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이분은 뼛속까지 전주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향 사랑이 넘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병 전후하고 호남 향후회가 제일 끈끈하다고 하는데 우리 재경 전주시민회 올 초에 창립이 됐지만 앞으로 사람들도 많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초대 회장님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본격적인 이제 휴가철인데 어디 보니까요 코로나19 확산되지 않게 3밀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밀폐, 또 밀집된 공간, 밀접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